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의 주택시장 거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다만 병원이나 일반 약국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목포의 맛과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가 문을 연 지 1년도 안 돼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합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주택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상승세 둔화에 힘입어 광주 주택시장이 급격한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광주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96.7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 7월 이후 7개월 만에 100에 근접했습니다. 소비심리 지수 115 이상은 상승,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광주의 주택시장이 최악의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매매 심리 호전은 거래량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974건으로 전달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락도 좀 늦게 나타났으니까 반등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빨리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지금 계속 그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광주 주택시장의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최근에 몇몇 지표 호전이 최악의 거래 절벽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이 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양극화되어 있는 주택시장에서 특정 단지 위주의 반등을 전체 시장의 회복세로 잘못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일반 약국이나 병원 등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가 축적되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는 더 확장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경우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도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며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에서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쑥수확이 한창인데요. 봄내음 가득한 해풍쑥 수확 현장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에서 100길로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다도해의 최남단 섬 거문도. 바다를 품에 안은 언덕마다 푸른 쑥밭이 펼쳐집니다. 그윽한 쑥향 가득한 밭에서 주민들은 겨우내 자란 쑥을 캐느라 분주합니다. 이곳 거문도 쑥은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다고 해서 해풍쑥으로 불리는데요. 향이 진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육지와 100km 넘게 떨어진 청정 지역에서 자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해풍쑥은 1kg당 13,000원으로 일반 쑥보다 2배가량 비싸게 팔립니다. 150여 가구가 쑥을 재배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업 비수기철 쑥농사로 쏠쏠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쑥을 쓰다가도 다시 검은도 해풍쑥을 쓰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그 검은도 해풍쑥이 전국적으로 아주 떡집에도 유명합니다. 3월까지는 나물용으로 팔리고 이후에는 쑥차와 쑥개떡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판매됩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과 대형마트에 납품되고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쑥전, 뭐 쑥떡, 저 쑥개떡 이런 거 많이 나가요. 그 향이 말로 못하지. 예, 여기 이제 바닷가라 바닷바람 쐬갖고 이제 그 해풍 맞은 쑥이라 다른 그 쑥하고는 비길 수가 없어요. 소금기 머금은 해풍으로 키운 거문도 쑥이 성큼 다가온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3년차를 맞아 지역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전시장 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주제로 여러 갈래 영상이 상영됩니다. 베를린에서 집마다 버려진 트리들이 모여 하나의 숲이 됩니다. 미국 출신 예술가 리처드 케네디는 이 영상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자신의 두려움과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there are also really beautiful things that can happen. I've known the song Arirang, for example, since I was about 7 or 8 years old, and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be able to come to South Korea and play it here and share that. 전남 도립미술관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작가들의 전시회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막을 내린 조르주 루오 전시는 4개월 동안 5만 명이 다녀가면서 미술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광주에서 5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그 RM이 왔다 갔다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 작품이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연예인들도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개관 3년 차를 맞아 예술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전남 지역 작가의 작품을 조망하고 지역민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최근 조성한 어린이 아틀리에입니다. 미술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강사의 예술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태블릿 PC에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전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미술관에 와서 느낌을 즐기시고 몇 번 오시다가 궁금하면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림만 보러 미술관에 오는 건 아니고 차 마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전체에 한번 와서 힐링도 하고. 대중교통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미술관을 둘러본 뒤 즐길 수 있는 주변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미술관은 도시재생을 거쳐 광양의 명소로 떠오른 인근 인설이 공원 일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한 기획 전시를 열어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요즘 산책로와 정원 등을 갖춘 치유의 숲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안 물맞이골에 전남 최대 규모의 치유의 숲이 개장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이 302m의 연징산, 그 계곡을 따라 숲길과 정원, 전망대, 산림치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2만 4천 그루의 각종 나무가 채워진 숲길 코스만 8개, 각각 나름의 특색과 이름을 갖춘 명품 숲길로 조성됐습니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이 착공 7년 만에 오늘 개장했습니다. 면적만 125헥타르, 전남 내 8개 치유의 숲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국비 등 8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치유의 숲은 햇빛과 경치, 음이온 등을 활용해 면역력을 높이고 휴식과 건강을 챙기는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조성 붐이 일고 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 향기, 바람 3가지 테마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7가지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준비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안굴은 치유의 숲 주변에 야영장과
다양한 체험 편익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한 물맞이 치유의 숲 개장을 시작으로 무장의 나눔길, 숲속 야영장, 자연 휴양림 등을 추가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다양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남권 대표 휴양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한치유의 숲이 인근 산림욕장, 물맞이 폭포 등과 연계해 주민의 쉼터이자 새로운 산림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44살 누리꾼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누리꾼은 지난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는 등 손 씨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비방글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해당 누리꾼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어젯밤 8시 20분쯤 고흥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남성 손님이 5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가해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맛과 문화를 함께 체험하도록 하겠다며 문을 연 시설이 1년도 안 돼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 있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시설 이용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6월 개관한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입니다. 옛 목포 세관의 창고 건물로 목포시가 복합 문화 공간을 내걸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식당과 회의장으로 꾸려진 큰 창고 문이 잠겨 있고 내부 불도 꺼져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던 민간 사업자는 최근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식당이 영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부러 안 켜놓은 거거든요. 주말에만 그냥 켜고. 목포의 9가지 맛을 선보이며 미식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등록문화재 건물이다 보니 민간 운영자의 입맛에 맞는 시설 구성이 불가능한 데다 무엇보다 먹거리를 목포 9가지 맛으로만 제한하다 보니 이용객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구매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메뉴를 좀 다채롭게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침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식당 문을 닫다 보니 대형 LED 화면을 설치해둔 회의장도 덩달아 놀고 있습니다. 포럼, 세미나, 문화공연 행사에 제공하겠다던 곳인데 실제로는 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11달 동안 모두 42차례 대관 실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인 23건이 목포시청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유관단체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하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날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 조성에 목포시가 쓴 예산은 35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목포시가 세금을 들여 지은 화장장의 시설 운용을 맡겨놓고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의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또한 대충 이뤄졌다는 비판 속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의원들이 목포 화장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포 화장장 위탁업체에서 법인 자금이 횡령된 사건이 발생하고 그동안 목포시가 화장장에서 납부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의회는 화장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장 기능 보강 사업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소모품 관련해서 지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2017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식 회의에서 화장장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목포시 의회.
기초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현장 점검은 1시간도 채 안 돼 마무리됐습니다. 또 이미 대표가 바뀌어버린 화장장 위탁사에 해명을 듣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계약서를 놓고 보면 어느 나왔을 때 1년마다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목포 화장장 위탁 운영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와 함께 화장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화장장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참전 군인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곳이 호국원인데요. 전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유공자들이 고향이 아닌 타지에 묻혀야 하고 유가족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호국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참전 군인 등 국가 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국립임실호국원입니다. 이곳에 안장된 3만 1,000여 명의 유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주 전남의 유공자들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제외한 국립묘지가 광주 전남에 없다 보니 이곳에 묻혔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고향을 떠나 묻혀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고령인 유가족들도 오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 회원들을 모시고 갈 때 한 3시간 가까이 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리상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고 거기 현장에서도 직접 참배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국립호국원이 있는 지역은 모두 6곳. 강원도 횡성에도 건립이 확정되면서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전남의 중심에 위치한 장흥군이 호국원 유치에 나선 이유입니다. 장흥군은 호국원 조성 TF를 구성해 공원묘지와 우드랜드 인근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가 매년 한 40에서 50만 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이달 말 보훈처에 전남권 호국원 조성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 광주 전남 유공자들이 안장돼 있는 임실 호국원 역시 내년에 만장이 예상되는 만큼 전남에도 호국원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1부 리그로 승격한 광주FC가 시즌 초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FC는 그제 광주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알바니아에서 온 외국인 선수 아사니의 해트트릭 활약으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 2승 2패를 거두고 있는 광주FC는 승점 6점을 기록해 시즌 초반 단독 5위를 달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합니다. 2021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받은 경우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보성군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저축 장려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학교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장려금은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의한 저출산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저축 습관을 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시가 5.18 사적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제1호 5.18 사적지인 전남대 정문을 포함한 지역의 사적지 29곳과 표지석 등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사적지 시설물의 훼손 유무와 노후화 여부 등을 점검하고 5월 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챙겨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가 축적되면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경우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보시다시피 1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더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 20도 가까이 올라서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례는 영하권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